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박중인 을지로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최인호 국토교통위 간사님 모셨습니다. 오용환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본부에서 이봉주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김태영 수석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박재석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박연수 정책기획실장 모셨습니다. 네, 저는 을지로위원회 이원정 국장입니다. 단체 사진 촬영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목을 하면 보고요. 국민에게 안전을 말씀해 주시고 화물노동에게 권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민생 현장을 초반에 우리 화물연대 수도권 본부를 직접 찾아가서 현장의 여러 고충을 들었고 또 그 이후에 제가 이 법안을 민생 중점 법안으로 선정하고 이 자리에서 또 간담회를 했고 또 국회 민생경제특위를 가동하면서 이 의제를 함께 여야가 합의해서 9월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 기대했는데 다시 이런 사태가 와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사실상 예견된 파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6월 15일 5차례 교섭을 거쳐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의 확대 논의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6월 교섭 이후 안전운임제 관련 토론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국회 민생경제특위에서 단 한 차례 성과 보고를 한 게 전부입니다. 정부 성과로 자랑을 해놓고선 품목 확대는 적절치 않다며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부 여당의 약속 파기에 화물 노동자들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당정회의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결정했지만 이는 화물연대와 사전 논의 없는 반쪽짜리 연장에 불과합니다. 당장 파업 막기에 급급한 임시 방편입니다. 당초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가 다 빠진 빈 껍데기뿐인 제안입니다. 5개월간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파업 하루 전날 부랴부랴 내놓은 미봉책이 통할 리 없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정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합니다.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겨우 생활비를 가져간다. 주말도 없고 밤낮 없이 더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의 일성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지금 생명과 안전이라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밤낮 없이 운전대를 잡는 화물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해야 할 것은 법적 대응 운운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화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대화에 나서기 바랍니다. 일몰 기한을 폐지하지 않고 연장한다면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통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화물연대 우리 위원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렵게 오신 만큼 하고 싶은 말씀들 허심탄회하게 해주시고요. 또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주민 을지로 위원장님과 또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물연대 본부위원장 이봉주입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를 추진해 주신 박홍근 원내대표님, 그리고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님, 최인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총파업 합의하기로 또다시 무거운 마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정부 책임을 방기하고 대기업 하주의 이윤만을 위해 모든 행정기관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공세와 탄압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와 대화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무지와 노조 혐오에 기반한 막말과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을 필두로 여당 의원들은 안전운임 확대 주장이 화물연대의 세력 확장을 위한 정치 파업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당 의원들이 화물노동자의 현실과 산업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노동조합에 대해 얼마나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전체 화물운송산업의 화물노동자들이 차정과 품목을 막론하고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열악한 위치로 사회적 안전망이 전무한 화물 운송 노동자들에게 안전 운임제라고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20년 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총파업을 통해서도 전차정, 전품목 확대를 주장했지만 현실적인 조건과 시장 혼란을 고려하여 일부 품목을 우선적으로 확대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님 대표 발의로 올라가 있는 확대 품목은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고 품목의 특성상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품목들입니다. 이 품목의 화물 노동자들은 하루에 14시간씩 그 이상씩 운전하며 300만 원 정도의 순소득을 받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겨우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대기업 하주의 물류 비용을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과민 대응을 하면서 14시간 이상 운전해서 받는 최저 시급이 충분한 소득이라는 입장과 잠 좀 자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주장이 세력 확장이라는 호도는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마저 내팽개쳤다는 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진척 없는 국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총파업 이후 국회 논의가 유의미하게 진전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과 다른 모습을 화물노동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지난 6월 총파업 과정에서 안전운임 제도를 지키고 확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을 이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국회가 풀어야 될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시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민생특위를 만들었고, 아까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안전 운임제에 대해서도 이 민생특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뭔가 결말을 냈어야 됐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화물노조가 지난 6월에 이어서 한 차례 더 파업을 결정하면서 얼마나 큰 부담과 중압감을 느끼셨을지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안전 운임제가 단순한 임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셨을 것입니다. 지난 6월 파업 이후에 정부와 노동계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이 노동계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저버리고 일몰 3년 연장이라는 한참이나 후퇴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약속만 지켰다면 오늘의 파업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전운임제의 효과는 이미 여러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 시멘트 품목 과적 경험은 30%에서 10%로 줄었고 12시간 장시간 운행 비율도 컨테이너 부분만 보더라도 1.4%로 급감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없다면 노동자들은 안전을 내놓은 채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짐을 싣고 도로를 달려야만 합니다. 도로의 안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이 안전운임제의 제도적인 정착과 품목 확대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당을 찾아주신 화물연대 본부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임지는 자세로 약속은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호 간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예. 한 말씀 하시고 다 했어요? 그래. 네. 예, 화물연대 총파업 현황과 현재 주요 쟁점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파업은 2022년 11월 24일 0시를 기해서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화물연대 25,000 조합원이 전국 100여 개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 중입니다. 화물연대가 1년에 2차례 총파업을 들어간 것은 지난 2003년 이후로 19년 만에 있는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총파업 합의 파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 ICD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비조합원들 상당수가 결합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가시적인 지표로 총파업 출정식 참가 인원을 확인해 보면 지역본부별로 지난 6월 총파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상승한 곳도 존재합니다. 다만 경찰 등 공권력 대응은 지난 파업에 비해서 탄압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강원, 인천, 충북 지역에서는 출정식 집회 관련해서 경찰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 지역들에서는 불필요한 차량 단속, 집회 장소에 도열해 있는 차량들에 대한 불필요한 단속과 파업 거점에서 불필요한 긴장과 마찰을 경찰이 좀 유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반헌법적인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엄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법안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화주 입장을 좀 대변해 왔습니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에 정부가 스스로 화물연대에 과도하게 백기투항했다라는 비판에 직면했다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이후에는 화주 입장을 대변하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9월 29일 민생특위에서 이뤄진 안전운임제 논의에 굉장히 편향적이고 제도 개혁을 시사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법안은 그러한 제도 개혁의 첫 번째 수순인 것으로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맨 처음에 제출했던 입법안에서는 화주 책임을 직접적으로 삭제하고 처벌 조항을 완화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난 생생내기용 당정협의 이후에 화물연대의 비판에 직면하여 입법안에서 교묘한 방식으로 제도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에 있을 것인데 크게 얘기를 한다면 화주 책임을 점차 삭제하고 이 안전운임 제도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강력한 제도가 아니라 단순히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도로 제도를 격화시키는 입법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안전운임 원가의 구성 항목을 뭉뚱그리면서 명시적으로 인건비를 삭제한 것, 핵심 요소에 대한 고의적인 누락 의도를 반영한 것, 또 원가 비용 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서 안전운임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안전운임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운임 산정을 도모한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정부가 오히려 화주와 화물 노동자들, 우수사업자들이 운임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상대화시키고 정부 입맛에 맞는 운임 산정을 도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이러한 입법안이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 제도 무력화의 첫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번 입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와 화물연대가 약속했던 일몰제 지속 추진 그리고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없는 입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물연대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주요 확대 품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해당 품목들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양호한 소득으로 품목 확대가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이번 그 최인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개정안에 포함된 확대 요구 품목들은 평균적으로 14시간 이상의 운행을 하고 있고 월 순수입은 300만 원 중반대입니다. 이것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만 원대가 약간 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전체 근로자 평균의 약 40% 절반 수준밖에 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토부가 주장하는 월 수입이 높기 때문에 안전운임제가 필요 없다라는 주장은 이 장시간 노동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품목들은 대형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품목들입니다. 예를 들면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사고 시 폭발로 인하여 굉장한 대형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량쯤을 싣고 있는 사고입니다. 이렇게 운송하는 품목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데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주요 화물자동차의 사고 사례를 보시면 지금 현재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확대 품목들에서 큰 사고들이 많이 터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그 정부가 지난 6월 총파업 합의에 입각하여 안전운임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제도 계약 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